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돌연 멀리 떨어진 나라 일이라면서 국내 주가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 당시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왠지 러시아, 중국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KBS가 놀라운 보도를 해서 지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 그리고 국제의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의용군의 위치 좌표를 찍어서 마치 러시아 군으로 하여금 이 타겟 폭격을 하라고 위치를 일러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KBS 메인 뉴스가 그런 구체적인 위치를 왜 이야기했는지 지금 비판이 생각보다 큽니다. KBS가 또다시 역대급 방송사고를 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KBS는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MBC보다는 저는 덜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이런 짓을 해서 이런 국제적인 논란을 자초하는지, 윤석열 당선인 어젯밤 KBS 뉴스를 보고 상당히 화가 났을 법도 합니다. 오늘 우연히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KBS의 행태가 만약 국제사회에 전해진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KBS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비판을 받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비껴간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오면 서방 국가들은 다 걱정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 눈치 봐야지,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이 오후 5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가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또 러시아가 정보를 취득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이달 2일에도 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결사항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러시아에 결사항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니까 KBS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당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약간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중에 어떤 물자나 생필품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전화통화가 끝난 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전화통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크라이나 지지에 감사하다. 차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활동에서 성공을 기원한다. 더욱 유익한 협력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상 외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듯이 KBS가 뉴스9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의 위치를 노출해 위험을 빠뜨린 게 아니라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는 어젯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청년 2명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포트 전 앵커멘트를 통해 취재진은 청년들이 제공한 사진의 GPS 위치값을 분석해 인터뷰 당시 이들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청년들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러시아 쪽에 정보를 주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자, EU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KBS가 군사 안보, 군사 보안에 해당하는 사항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BS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의 현재 위치를 특정해 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티즌들은 러시아군의 폭격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다. 굳이 상세한 위치까지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상식입니다. KBS는 보도 준칙 같은 게 없습니까? 유튜브에는 역추적으로 공격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제 저들이 정밀 폭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뜨면 집회에서 좌표값을 제공한 KBS 탓이라는 이 비난글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KBS 측은 그러자 해당 리포터의 인터넷 기사에 알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멘트에 나온 참전자의 위치 표시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그래픽으로 정확한 GPS 위치값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KBS가 나타낸 좌표는 르비오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방송 화면과 인터넷의 호텔 내부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곳이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KBS가 설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KBS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KBS는 인터뷰는 지난주 진행됐다. 한국인 참전자들은 인터뷰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알려드린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또 흥분했습니다. 해당 호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폭격을 당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냐, 무책임하다.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를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정말 KBS 정신 나간 보도 태도가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는 우크라이나 참전의용군의 위치를 노출시킨 기자의 해고, 공영방송 KBS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행위가 갈수록 도를 넘는 상황에서 의용군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 위치를 손수 알려주는 전쟁범죄를 도우는 행위이자 이적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적 행위에 대한 변명과 회피가 아닌 방송사 차원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정말 지금 네티즌들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이 사실을 제보까지 했다고 합니다. KBS가 정말 공영방송인지 국제망신을 톡톡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